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 일다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네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몇 가지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 3월 첫 2주 동안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면은 미국의 가치관이 짧은 지난 십몇 년 동안에도 급변했다. 많이 변했다.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론조사의 비용을 대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내에 있는 NORC 단체에서 서베이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애국심에 대해서 patriotism, 애국심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에게 1,000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애국심이 중요하냐? 당신에게 애국심은 중요합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38%가 이 애국심은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1998년 한 13년 전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70%였습니다. 이번에는 38%가 나왔는데 거의 반이죠. 한 70%가 그만큼 미국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민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좀 줄어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30살 미만의 젊은 분들이 이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나에게는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하신 분이 23%, 아주 낮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미국의 내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얼마 없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65세 이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 저에게 애국심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하신 분들은 59%, 상당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을 보니까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59%가 예,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59%가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을 했고 그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23%가 그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저기는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한 걸 보면은 그만큼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미국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아직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이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하는 미국은 많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질문이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igion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39%가 종교가 religion이 나에게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39%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1998년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62%가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특히 그 나이별로 보면은 30살 미만의 젊은 친구들이 종교가 나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31%, 그리고 65세 이상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55%가 종교가 나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별로 지지하는 정당별로 답을 한 것을 보니까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예, 종교가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53%,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27%가 그 종교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했던. 그걸 보면은 종교에 대한 생각, 종교에 대한 가치관도 확실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0%가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고 답하신 분이 30%고
1998년 13년쯤 한 15년쯤 전이죠. 그때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두 배인 59%가 예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걸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아주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30살 미만의 이 답을 하신 분들 가운데 23%만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그 반대로 65살 이상의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3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답을 한 것을 보면은 공화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38%가 예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했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26%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은, 돈은 money, 돈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43%, 그리고 1998년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31%가 그러하다고 답을 한 거 보면은 지난 10년 몇 년 동안에 그 종교에 대해서 혹은 그 애국심에 대해서 혹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미국인들의 생각이 약해졌지만은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로 더 관심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미국이 그 세계의 여러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와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애국심이 약해진,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민을 왔고, 그리고 많은 그 전까지는 북유럽과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선택적으로 이민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민의 그 문호를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주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라든지 혹은 또 그 미국의 건국 정신에 깊이 녹아져 있는 이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주에 제가 여러 번 그 말씀드리지만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특히 그분들이 이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 예를 들어서 성정체성이라든지 성적인 문란이라든지 LGBTQ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념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부모들 혹은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그 아이들을 그 우리 부모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그런 그 권리를 혹은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가르침을 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만드는 법안들을 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AB 665, AB 665 그 어셈블리 빌이죠. 그러니까 주 하원에서 시작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립학교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르치고 있고 문란한 성생활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태어날 때 있은 그 생물학적인 성이, 성정체성이 너희들의 진정한 성정체성이 아니고 너희들이 언제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해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조사된 것 바에 의하면은 한 거의 80%에 달하는 그런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사실 어릴 때에 성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받으면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생각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법안은 뭘 의도하느냐 하면은 12살 그러니까 이제 성인 18살 이후에 성인들은 물론 언제든지 부모들과 생각이 틀리면은 자기 독립된 하나의 이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12살까지 아이들이 자신이 이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내가 지금 뭐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여자다. 혹은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부모의 이 허락이나 부모의 통보 없이 스스로 그룹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에 부모의 허락이나 부모의 그 동의 없이 갈 수 있는 아이가 혼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부모들에게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부모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3월 28일 날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그 주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첫 투표가 있었는데 찬성이 투표에 참석하신 분이 9분입니다. 그 가운데 찬성이 7분, 반대가 2명,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은 absent 두 명이 있고 그래서 7대 2로 통과가 되고 third reading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면은 찬성하신 7분은 전부 다 공화당 소속이시고 반대한 2분은 전부 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찬성한 7명은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고 반대한 2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첫 투표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첫 투표에서 7대 2로 민주당이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법안을 보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것은 정부가 the state 정부가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부모로부터 유괴해가는 그런 법안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2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면은 정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를 양육하도록 이렇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카운슬하고 그리고 위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부모로부터 스테이시 국가가 정부가 뺏어가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살 이상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 법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적인 법들이 이미 있지만은 그러나 이 법은 12살 아이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주에서 공립학교에서 한 크리스찬 선생님이 그 학교의 이 방침에 팔리시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는 나의 성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 혹은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부모에게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팔리시가 있고 우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그런 팔리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학교에게 저는 이 신앙 양심상 도저히 이 방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그런 성정체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신앙 양심상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부모에게 알려주고 부모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학교가 소속이 되어 있는 교육부에서 그분을 파면이라고 그러나요? fire를 했어요. 그 보면은 그러면서 이 교육부에서 그 선생님에게 크리스천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그런 신앙 양심을 accommodate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서 파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분들은 이런 법들을 만드는 이 특히 민주당의 캘리포니아를 이끌어가는 민주당 사람들은 부모가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애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의무를 분명히 받았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법안들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동의해 줄 수가 없고 참 우리로서는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AB 665 이 법안도 뭐 분명히 통과되겠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니까 일사천리로 이제 통과가 될 것이고 분명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인을 서명할 것이고 그래서 법안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법안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미국에 있는 다른 주에로 이제 이것이 전염이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희들이 그래서 유권자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투표할 때 선택을 제대로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이제 힘의 권력의 구도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같이 방송하는 우리 문지혜 씨가 휴가를 가서 혼자 방송하는데 혼자 방송하니까 힘드네요. 지난번에 제가 혼자 방송할 때는 그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소통을 하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30분 동안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네요. 옆에 있는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좀 대화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럼 곤란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뉴욕의 맨해튼에서 지방 검찰에서 참 그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소를 당하는 그런 발표가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Grand Jury라고 한국에는 없는 이제 시스템인데 한국말로 번역한 건 아마 대배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번역하는 것 같은데 Grand Jury라고 이제 그 일부 주에서는 뉴욕 같은 경우도 그 이 검찰이 지방 검사가 어떤 그 사람에게 중범죄로 기소를 할 경우에 Grand Jury라고 이제 배심원들이죠. 일반 재판에서는 12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좀 소규모의 배심원이고 Grand Jury라고 많게는 23명까지의 배심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서 뽑힌 셀렉트된 그런 Grand Jury 앞에서 검사가 일방적으로 이분을 우리는 기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제 정인을 부르기도 하고 증거를 제놓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기소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분은 변호사도 나올 수가 없고 그분을 이제 변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검사가 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맨해튼 지역의 그 디스트릭 어터니 DA인 엘빈 브렉이라는 이 친구가 이 디스트릭 어터니는 이제 그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거 때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타 스피처라고 디스트릭 어터니가 있어요. 그분도 그 선거 때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정치색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이제 DA에 출마를 하고 선출이 되는데 이 엘빈 브렉 이분은 출마할 때부터 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분이 주장해 온 것은 제가 당선이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를 제가 기소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 출마하는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 기소 내용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맨해튼의 그 지방 검찰에 가서 이제 이번에는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수갑은 채우지 않고 그 대신 먹샷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되면은
그 범인 죄수인 것 같이 이제 사진을 찍죠. 앞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쁜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먹샷을 이제 찍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풀려날 것 같아요. 풀려나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기소를 한 내용은 보면은 사실은 이 같은 내용으로 물론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검찰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유출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연방 이 법무부가 계속해서 검토해 오고 특히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그 절대로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연방 정부의 법무부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기소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소를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지방에 있는 검찰이 이 친구가 아주 그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뉴욕 그 주지사에 출마하고 싶어 한다는 이제 내용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기 쪽에서는 하나의 이제 영웅이 되기 위한 영웅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런 그 전에도 한 2달 전인가요? 그 트럼프 그분의 집에 그 FBI가 몰려가서 강제로 수색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전임 대통령에게는 전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이제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트럼프를 압박하는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내년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을 한쪽에서 볼 때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붙으면은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 반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소가 되는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의 명성을 특히 유권자들에게서 유권자에게 아주 나쁜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싣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에게 내년 대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해서는 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혹시 이분이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져서 이렇게 유죄를 받더라도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그 지금 현재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소 내용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판사에 의해서 이것을 디스미스되는 이 케이스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에 기소한 이 지방 검사가 검사장이 실수한 것이다. 이것은 도리어 이 공화당의 그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프라이머리 이것은 이 예선에서는 상당히 트럼프에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결국 이제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외에도 공화당 내에서 다른 그 분들이 출마를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출마를 이제 시리어스하게 고려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이것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그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데 크게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결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한번 붙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예상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정책이라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싸우는 일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방식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특히 이번에 그 기소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가 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불륜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 그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성 후보들에게 여성 그 유권자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이슈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때는 굉장히 이 클로스한 그런 이제 별로 후보 사이에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이 캐스팅 보스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 여성 유권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그 인종별로의 유권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선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일어나되면서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그 생각을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시크릿 에이전트를 몰고 같이 대동해서 검찰에 출두할 때에 아마 굉장한 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지금 이번 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1,100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그리고 그 관련 사업을 하는 최고 경영자들이 편지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개발을 중단하자.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생각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AI가 지금 개발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야기시킬 여러 가지 이런 그 이 현상들에 대해서 앞으로 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개발을 중단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가지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UCLA 공대를 졸업했지만은 그때도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후에 30년 동안은 별로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10년 동안 12~13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 그 GPT 챗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보시겠지만 과거에는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구글이라든지 검색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단어에 필요한 그런 웹사이트를 쫙 찾아서 리스트를 쭉 해주는 그런 식의 서치 엔진이었지만은 이제는 챗을 하는 그 이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재미삼아서 한번 그 질문을 해보니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아주 정말 잘 이 리즈닝이 잘 정리가 된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그 설득력 있게 아주 요점을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민주보건성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니까 아주 정말 그 좀 설득이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 AI는 그 단순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찾아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면에서 좀 섬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능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답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걸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도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복음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답을 내놓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AI가 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 정도를 하고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